초대 손님. 이 퀴즈와 정말 연관이 높은 분이죠. 국내 유일한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 2024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경복궁 근처에서 이제 하우스 막걸리를 빚는 그 한식주점 인 서촌 주막을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서울 불광동에서 양조장을 오픈해서 탁주, 약주, 소주,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는 온지술도가 대표 김만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하우스 하면 하우스 와인만 듣다가 하우스 네. 막걸리 하니까 네. 기분이 되게 새로운데요. 네. 양조장에서 지금 탁주, 약주, 소주, 네. 소주까지 만들고 네네. 계시는 거네요. 그렇군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귀가 번쩍 트이시죠? 저녁 먹고 퇴근길에 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 24일에 참발효 어워즈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 상을 받으셨어요. 이 시상식이 어떤 자리였나요? 가보시니까. 사실 우리 발효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음식의 기본이었죠. 네. 그런 전통을 현재 맞게 해석해서 참 막걸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린 네. 자리였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즘 해외에서 K푸드 한식하면은 네. 굉장한 열풍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우리 먹거리, 우리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5천 년 이상 된 우리 먹거리 참 발효 음식에 대한 수상식인데 방송국에서도 외부 인사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거의 저희 내부 인사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여서 우리가 너무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 김원일 대표님이야 이 참발효 문화를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자랑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참 발효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정말 제대로 된 발효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게 주요 언론들은 아직 취재를 안 갔을지 모르지만 제가 SNS를 보니까 관심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탁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막걸리로 받으신 거잖아요. 네. 이 막걸리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제가 요식업을 한 15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식 초밥 참치집도 운영을 했는데요. 네. 초밥 참치 굉장히 맛있죠. 제가 굉장히 비건이어서. 맛있는 그 음식에 이제 어울리는 술을 네. 이제 찾다가 원래 이제 일본에서 왔으니까 사케하고 이제 많이 드시는데 네. 저는 이 사케하고 초밥 참치가 별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술 중에 이 어울리는 술이 없을까 초밥 참치랑. 그래서 우리 술을 찾아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양한 우리 전통주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다가 술이 없으니까 제가 빚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막걸리를 마시고 굉장히 후회한 적이 많죠. 머리 아파서요. 머리가 아플 정도가 아니라 막 네. 2번 정도는 거의 이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후유증을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없는. 네. 예. 그걸 느끼면서 우리 조상이 몇천 년 동안 마셨던 술인데 이 술을 마셔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그런 기억이 상태로 끊길 정도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사실 이제 밀주를 빚으셔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때 할머니가 빚어주셨던 막걸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안 아팠다. 그래서 이 뭔가가 있을 거다. 왜 요즘 술은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막걸리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술이라는 생각까지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막걸리 한번 빚어보자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밀주를 빚으셨다면 나름 가업을 이으신 거네요. 이 술도 가를 하시는 할머니께서 게. 이제 그 오랫동안 빚어오셨고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술 빚으셨으니까요. 네. 그 시판 막걸리하고 저희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입니다고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3769님이 불광동에도 양조장이 있군요. 그러셨는데 네, 김만중 선생님이 불광동에서 양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대화 중에도 지금 나왔지만 막걸리 마시면 다음날 머리 아프다는 분들 많고 네. 또 그 달짝지근한 맛이 좋아서 마시지만 이게 또 먹고 나면 여성분들은 다른 것보다 좀 살이 찐다 이러면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시판 막걸리하고 선생님 할머님이 그때 빚으셨던 그 막걸리하고 지금 만드시는 하우스 막걸리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네, 거슬러 네. 가야 되는데 조선 말만 해도 우리는 가양주문화라는 게 있어서 집집마다 술을 빚어 마셨거든요. 네. 그러면 전국에 뭐 수백만 가구가 있으면 수백만 맛의 종류의 맛의 막걸리가. 그 술이 있었는데 네. 일제가 우리나라 이제 수탈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주세예요. 저희는 그동안 조선시대까지 몇천 년 동안 주세가 없었거든요. 각자 알아서 그냥 예, 빚어서 예. 마시는. 근데 서부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일찍부터 주세를 매겨서 네. 거기서 이제 세금의 주 소득원이었죠. 음, 그 보니까 한국에 이제 주세가 없었고, 네.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주세를 걷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 조상들이 빚었던 방식대로 하면 주세를 매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집에서 그냥 자기가 각자. 빚어 마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 빚어서 만든 누룩이나 개인 집에서 빚는 술을 못 빚게 하고 네. 일본에서 만든 코지 음, 요즘엔 이제 입국이라고 부르는데 코지를 가지고 술을 빚어라. 그리고 각 군마다 하나의 양주장만 남겨놓게 되죠. 그래서 친구들 중에 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양조장 했던 집들을 보면 부잣집들이 많았어요. 네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양주장만 하면 굉장히 큰 부자였죠. 음, 그래서 이제 양주장이라는 건 공장이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술을 빚어서 많이 팔아야지 이득이 남죠.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코지를 넣고 효모를 넣고 이제 우리 누룩에는 그 코지 효소와 효모가 다 들어 있는데 네. 코지를 가지고 술을 빚으려면 이제 효모를 또 따로 넣어야 돼요. 네. 그럼 코지와 효모를 많이 넣어서 발효가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럼 발효가 빨리 일어나고 또 발효가 완전히 다 되면 네. 당이 이제 효모가 먹고 배출하는 게 알코올이거든요. 그럼 이제 효모가 당을 다 먹고 나면은 술이 안 달죠. 단맛이 전혀 없죠. 네. 그러면은 거기다 또 그 도수가 한 12도에서 15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더 쉽게 마시기 위해서 도수를 가수를 낮추려고. 하죠. 예, 낮추기 위해서 가수를 해서 6도, 7도로 만들죠. 가수라는 건 물을 그렇죠. 넣는다는 거죠. 근데 12도도 안 단데 거기다 예. 6도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2배 이상 넣으니까 정말 안 달죠. 정말 안 달고 맛이 없는 술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맛을 위해서 첨가제를 넣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아스파탐이나 각종 이제 그 첨가제를 넣어서 달달한 맛을 맛이 나게.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아스파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완전 발효를 해서 탄산이 없으니까 네. 좀 마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탄산을 가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첨가제나 그 탄산 같은 부분들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고 하는. 또 어떨 경우에는 또 완전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 내에서 다시 발효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 막걸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굳이 물을 더 타고 뭐 단맛을 내고 탄산을 넣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누룩 자체로 발효를 해서 술 맛을 제대로
내는 게 원래의 방식인 그렇죠. 거죠. 네. 그렇구나. 지금 이민상 PD가 스튜디오에서 막걸리 시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한쪽 귀퉁이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맛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화면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이민상 PD가. 그러면 저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고 있구나 하고 시음하고 그 맛이 어떤지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일제시대 때 양조장이 대형화되고 지정 양조장이 생기고 그렇게 말하자면 공장식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술을 만드는 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저희가 네. 이제 누룩을 쓸 기회도 있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 양조인들이 그 술빚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누룩보다는 입국을 더 선호하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70년대 오면서 양곡관리법이 도입이 되면서 네. 쌀로는 술을 못 빚게 합니다. 양곡관리법 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쌀술이 없어지고 밀가루, 뭐 옥수수 그런 이제 전분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이제 술을 빚게 되면서 우리 전통과는 점점 더 멀어진 술 빚기가 되게 된 거죠. 막걸리가 원래는 쌀로 발효해서 만드는 건데 쌀을 못 쓰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재료로 막걸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흥미진진하시죠?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And I Love You So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3370님, 발효주 빚을 때는 2번 누룩으로 만들죠. 오영성님, 방송 중에 음주 방송은 아니 됩니다 하셨는데요. 음주 방송은 아니고 지금 시음하고 있었어요. 이민상 PD님이 옆에서 제 맛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계속 옆에서 시음을 해봤는데요. 맛이 엄청 깔끔하고 담백해서 마시기도 엄청 좋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 같아서 데이트할 때도 같이 분위기 내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다고요? 네. 막걸리가. 오, 신기하네요. 네.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니까 이난희 님이 60, 70년대 가양주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어요 하고 네 역시 오늘 초대 손님인 김만중 선생님과 청취자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또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그랬군요. 그리고 강진성님은 퇴근의 동반자 오늘의 기후 들으면서 갑니다. 정답은 누룩이죠. 막걸리는 거의 안 마시지만 유일하게 마시는 건 밤막걸리입니다. 밤막걸리. 막걸리를 만드는 재료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수원산정님, 쑥디님 출첵합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정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의 술 막걸리를 만들 때는 이것을 만들어서 발효시킵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막걸리의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막걸리는 어떤 것을 넣어서 발효시킬까요? 1번 매주, 2번 누룩. 정답은 1부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온지술도가 김만중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인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2번 누룩입니다. 네, 2번 누룩입니다. 와, 3976님, 0615님, 1416님, 3520님, 4970님, 1208님, 6667님 새싹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1208님은 지역 막걸리, 무등산 막걸리 맛있어요. 그러셨고요. 9504님도 막걸리 참 맛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막걸리 팬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당첨자는 7520님입니다. 정답은 누룩. 저 말씀은 선생님이 읽기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을게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소중한 길을 걷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 2024 탁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선생님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네. 온지술도가는 단양주 막걸리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래서 저는 충청도 단양 지역의 막걸리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굉장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술을 빚을 때 옛날에는 온도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 찹쌀, 누룩, 물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쌀, 누룩, 물을 한 번으로 다 빚으면 그게 단양주. 한 번에 하는 네. 거. 아. 근데 쌀, 누룩, 물 중에 누룩을 좀 많이 해서 네. 쌀, 누룩, 물을 해서 누룩을 많이 해서 발효가 잘 되게 초기 발효가 잘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발효가 된 다음에 또 쌀과 물을 추가로 한 번 더 넣으면 이양주. 거기다 또 한 번 더 넣으면 삼양주. 그래서 마지막엔 구양주까지 술을 빚었습니다. 아, 그런 단양주, 이양주, 예. 삼양주, 사양주에서 구양주까지 있다고요. 네네. 그렇게 이양주 이상으로 술을 빚게 되면 네. 대부분 단술이 나와요. 맛있고 달달한 단술. 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제 시대 이후에는 첨가제를 넣어서 단술을 네.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냥 술 자체가 단술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죠. 네. 모든 술이 달아요. 아하. 술이 달면 많이 못 마시죠. 아. 옛날에는 달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공양하는 술이었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아. 반주로 한 잔 정도만 드실 수 있게 달달하게 해서. 달달하게 빚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모든 술이 다니까 네. 저는 사실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아, 선생님 입맛에는 단술이 네네네. 좀 별로다. 술이라 하면 어느 정도 산미가 있어야지 음식의 맛을 좀 자극하는 음식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산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산미가 있었던 술은 아니에요. 단양주를 빚으면서 근데 주점을 하면서 네. 이양주를 집에서 빚다가 주막을 차려서 직접 거기서 빚으니까 술 맛이 또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네. 그래서 굉장히 수차례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하다가 식당을 하면서 술을 2번, 3번까지 빚긴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쉽게 가자. 단양주로. 그래서 음식을 하면서 이제 단양주를 빚게 됐는데 단양주를 빚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에 이제 식당을 차렸었는데 네. 지하에서 얘가 발효를 단양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내에 다 끝나거든요. 발효가. 네, 네. 근데 한 달 이상 발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주, 삼양주를 빚었을 때보다 더 오랜 기간 발효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나온 술이 굉장히 맛있었고 감칠맛이 있었고 산미, 단맛이 아주 조화로운 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 이민상 PD가 화이트 와인 같다고 해서 네. 제가 막걸리에서 어떻게 그런 맛이 나지 했는데 네네. 단양주의 네. 비밀인가요? 그래서 제 술이 단양주 한 번 빚으면서도 프리미엄급 또 한 번 빚으면서도 산미가 있는 술로 출시된 건 처음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의 술들이 다 단술입니다. 막걸리 하면 달달하다 하는 우리 네. 인식도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프리미엄 단양주 막걸리 말하자면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 개발하신 것도 되겠네요. 막걸리의 여러 종류 중에서. 개발은 안 했지만 하여튼 제가 처음 출시를 했죠. 네. 그 온지술도가라고 네. 아까 어떤 분이 불광동에도 양조장이 있습니까? 그러셨는데 네. 네, 그 불광동에 있는 프리미엄 단양주 막걸리 화이트 와인 같다고 했던 그 막걸리의 1세대 양조장이 온지술도가라고 해서 한대요, 여러분. 근데 온지술도가 이 브랜드 명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온지는 이제 일단 술빚을 온자가 있고요. 지자는 맛있을 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맛있는 술을 빚는 곳이란 뜻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온고의 지신이라고 옛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뜻입니다. 네. 참발효 어워즈에서 상 받으신 분들이 다 이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 된장고추장 간장에서 대상 받은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통은 진화를 해서 진정한 전통이 된다. 근데 이 온고이 지신이 또 같은 얘기겠구나 네네. 싶어요. 온지술도가는 온고이 지신에서 온 말이기도 하고 아까 맛있는 술을 빚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선생님 온고이 지신 온지술도가에서
술을 빚으면서 우리 집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은 이거다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프리미엄 단양주 막걸리는 물론 있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술 빚는 방법인 거죠. 네. 옛날에 그 저희 나라가 그 술 빚는 방법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다양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원 뭐 맥주나 수도원 와이너리 와인이나. 이런 데서 비밀스럽게 담갔죠. 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책에 주방문이라고 그래서 레시피죠. 주방문이라 술을 담는 법에서 주방문이 수백 까지가 개나 있었다고요? 그 책에 수록이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주방문이 있는 네. 나라이고 요즘 술을 이제 따라서 빚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도 결국에 발전을 하되 그 중심에 있어야죠. 네. 그리고 변화되는 것들은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데 누룩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아까 입국이란 것을 쓰는 양주장이 한 90%가 되고 네. 이제 누룩이라는 이제 효모제를 쓰는 곳이 한 10% 정도 되면은 이 10% 되는 양주장에서 쓰는 누룩은 또 다 같은 밀누룩 한 가지 거의 뭐 비슷한 누룩만 써요. 근데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수백 가지 누룩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더 이상 누룩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뭐 옛날 누룩도 좋지만 우리에 맞는 현대에 맞는 그런 누룩을 스스로 개발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 양주장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누룩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께 신청곡을 부탁해서 한 곡 들어볼게요. 선생님 오늘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노래로. 7520님, 선생님 덕분에 그냥 먹던 막걸리를 앞으로는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셨고요. 수원산정님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담근 농주를 먹고 죽다가 살았어요. 네. 그리고 강진성님 아까 유일하게 먹는 게 밥막걸리예요 하시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밥막걸리는 밥한바 맛이 납니다. 그러셨어요. 네, 선생님 지금 온지술도가의 김만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찬바리 어워즈 2024 탁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막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취자분들이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막걸리 마실 때 이거는 전통 막걸리다. 이건 좀 아니네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딱 드실 때 처음 느끼는 단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막걸리는 딱 드시면 이제 인위적인 단맛이 나죠. 근데 정말 쌀의 단맛을 낸 술은 좀 인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맛입니다. 굉장히 감칠미도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 단맛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으면 또 최숙자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요. 단술 하면 어릴 때 어머니가 해놓으신 단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술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술이랑은 많이 다르죠. 감주겠죠. 감주요. 감주는 막걸리하고 다른 걸까요? 이건 뭐 음료수 같은 건가요? 감주는 식혜 같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숙자님. 그리고 지금 밥막걸리는 밥한바 맛이 난다고 하셨는데 강진성 님이 선생님께서 아까 한때 우리나라가 쌀로 막걸리를 못 빚게 했는데 선생님네 온지술도가에서는 쌀로 빚는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때 막걸리 정말 첨가물 하나도 안 넣고 누룩하고 물하고 쌀만 갖고 하려고 하면 이 원재료가 진짜 중요할 듯한데요. 이때 선생님만의 어떤 원재료 선택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많이 빚어보죠. 원재료를 먼저 찾게 되면 그 찾은 원재료로 술을 빚어보고 술이 괜찮나 안 괜찮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사용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재료는 이제 쌀이니까 거의 쌀 하나. 이제 저희는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의 그 궁궐 임금에게 진상했던 그 김포 금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재료 같은 경우 이제 부재료 막걸리 MZ 세대들이 좋아하거든요. 부재료 막걸리요? 그래서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밥 막걸리 같은 거 저희가 생산하는 건 지금 이제 솔 막걸리, 오미자 막걸리, 쑥 막걸리. 쑥 막걸리요. 그리고
정말 요즘 MZ들이 좋아하는 레몬 막걸리. 레몬 막걸리. 레몬 막걸리도 제주도에서 생산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 그 국내산 이 레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입산보다 몇 배가 비싸거든요. 네네. 근데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왁스나 방부제를 안 넣어가지고 아, 제가 껍질째 갈아 넣을 수가 있어서 꼭 비싸더라도 제주 레몬을 씁니다. 아, 그쵸. 수입한 레몬은 또 그 네. 껍질에 묻어 있는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쌀로 하신다고 하면 지금 부재료로 쑥, 오미자, 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에서 레몬은 제주만 쓴다는 것처럼 그것도 어느 지역하고 정해서 뭐 쓰실까요? 좋은 데서 쓰는데 뭐 네. 쑥은 이제 전북 정읍 같은 데서 가져오고요. 오미자는 이제 그 문경, 네, 예. 경북 문경이요. 문경 그런 데서 가져오고. 진짜 정성스럽게 고르시는데 그렇다면 이 쌀을 김포 금쌀로 막걸리를 담는다 하셨는데 이게 뭐 토종 쌀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사실 저희 토종벼가 네. 일제 강점기 전만 해도 한 1,500여 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서 그 중에 450종을 제외하고 전부 말살을 시키고 450종을 보존만 해왔대요. 네. 그게 한 100년 동안 보존이 되어 오다가 네. 한 3년 전부터 이근희 농부란 분이 아, 강원도요. 우리 지금 일산에 계십니다. 일산에 계시네요. 계시고 양평에서도 재배를 하시는데 이분이 450종의 우리 토종벼를 복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원한 토종벼를 가지고 지금 좀 전에 드셨던 그 이제 약주를 만들기 위한 누룩을 쌀 누룩을 이 토종벼로 빚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약주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 토종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수확량도 떨어지고 네. 맛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량도 많고 또 굉장히 독특한 그 맛과 향이 굉장히 다양한 쌀이요. 쌀이거든요. 그거를 1,500종을 먹었다. 이 좁은 땅덩이에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쌀을 그러게요. 재배해서 먹었다는 쌀에 그러게요. 정말 진심인 민족이죠. 진짜 그렇네요. 땅도 넓지 않은 데서 1,000몇백 종이 있었다는 게 근데 그 특징이 토종벼가 정말 다 색다릅니다. 다르고 예. 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잘 자라는 벽시로 또 그렇게 네네. 키운 거겠죠? 그래서 그 토종벼로 누룩을 디뎌서 만든 그 약주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 선생님은 그럼 이 토종벼 중에서 어떤 쌀을 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법화나라는 거랑 구령찰이라는 좀 구령찰. 찰기가 많은 그런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름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법화. 법화나는 뭐 불교 쪽 이 용어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멧돼지 찰이라는 이름도 있고 멧돼지 찰. 그 생긴 것, 맛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벼 이름이거든요. 네. 네. 그렇구나. 여러분 재밌으시죠? 선생님 시간 되시면 또 한 번 더 모셔서 이 막걸리에 대한 어떤 과정을 또 거쳐서 개발하셨는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돼서 이게 가장 여쭙고 싶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일이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더 주막 문화라고 제가 들었는데 더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유럽에는 펍이란 게 있잖아요. 펍. 일본에는 이자카야가 있는데 이사카야. 우리에게는 주막이라는 문화가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술 함께하면서 네. 하루를 보내던 곳인데 이런 주막 문화를 현대인들은 어떤 주막 문화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빚은 술을 거기서만 파는 예, 그런 주막 문화를 새로 만들고 싶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주를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생산할 건데 이 약주는 우리 토종벼로 다양한 누룩을 만들어서 이제 빚을 건데 왜 이걸 빚게 됐냐면 사실 우리 수입 술 네. 대부분이 와인하고 위스키죠. 네. 거의 조 단위로 수입을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조 단위로요. 근데 우리 이 전통주는 전통주. 1,000억 조금 넘었어요. 아하. 매출이.
그만큼 미미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막걸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빚는 곳들이 많은데 약주는 빚는 곳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여쭈면서 지금 마음이 떨리는데 약주가 막걸리하고 다른 건가요? 위에 맑은 술만 거둔 게 약주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돼요. 약주고요. 편하게. 예. 네. 얘는 이제 와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술이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약주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온지술도가 김만중 선생님 한 번 더 54하고 지금 방송 중에 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마웠고요. 네. 우리 주막 문화가 꼭 복원되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